사람들은 쉽게 폰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몇 년이 비고 갑자기 나타나는데 빗썸으로 나타나더라. 좋은 배우들이 소속한 회사도 그런 회사들이랑 막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돈의 흐름은 누가 만든 것이며 강종현. 강종현이라고 되어 있고 예. 회사 위로 이제 올라가 보시면 버켓 스튜디오. 예, 그렇죠. 제가 카메라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그다음에 인바이오젠. 네. 그다음에 비덴트가 있었고 비덴트가 있고 빗썸 라이브. 빗썸이라는 게 저게 이제 저 비트코인 거래소죠.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2위 정도 됐었죠. 그렇죠. 네. 최초에 사실은 이 시장이 거의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가상화폐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 끌어들이고 하는 그거 있었고. 자, 여러분 이 모르는 회사 이름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이 뭐야 뭐 이런 말 드실 텐데 제가 딱 10초에 20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초 재겠습니다. 강종현 이런 회사들의 실소유주라고.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해당하는 그 저 서류를 보면 아무데도 이름이 나왔지 않으니까 왜 안 나와 있었냐? 동생 강지현 86년생의 이름으로 다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강지현이라는 사람은 밑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회사를 실제 소유하고 있냐? 정우성, 이정재가 만든 연예기획사.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라고 펜트하우스. 그 다음에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거는 저희도 방송을 했던 건데 초록뱀 미디어는 굉장히 오래된 연예 드라마 제작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수도 없는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그 기업 사냥꾼 손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뭐 드라마 PD들이나 제작사를 하던 뭐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웠던 회사가 점점 연예 시장이 커지니까 투자금이 커져야 되고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그냥 회사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영식이라고 하는 요 그 기업 사냥꾼한테 이제 넘어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화 1200편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과 관련 있는 회사가 또 뭐냐면 IOK 컴퍼니. IOK 컴퍼니는 뭐냐? 고현정,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소속돼 있고 고현정은 이 회사의 사회이사입니다. 지분도 5%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김성태, 쌍방울 아시죠? 네. 김성태의 광림그룹이 또 IOK 컴퍼니를 또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업 연예 기획사 하나가 있으면은 이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저 돈이 들어오고 하면서 아주 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초록뱀 계열사 초록뱀 요 회사를 최근에 작년 말이죠. 작년에 초록뱀 미디어가 또 후크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와 합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버린 겁니다. 거기 누가 소속됐냐? 윤여정, 이서진, 이승기, 이선희 이런 쟁쟁한 연예인들이 소개가 돼 있는 거고 이 회사에 작년 말에 박민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말이죠. 지금 막 쟁쟁한 연예인이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개개인들이 어떤 뭐 이런 자금들이랑 유착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자금들이 연예 있는 곳을 찾아서 돈을 쏟아 부어서 합법화시킨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 이름들이 또 복잡해요. 맞아요. 뭐 아이오코닉스니 뭐니 이러니까 그 회사 이름을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인데도 사람들은 익숙하면은 그게 그 진실이라고 믿는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저기 비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버킷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 강 씨가 회장으로 돼 있는 스튜디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이 제작사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회사는 또 오징어 게임 때 돈을 그렇게 벌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냐? 아니에요. 다만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컴퍼니에 이 버킷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지분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서 또 반짝 뛰었다가 또 훅 떨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과 사실은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도 그 한때 원래 이 회사가 주가가 한 2,000원이었는데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난 다음에 8,000원으로 뛰었대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 주가 이렇게 해먹은 것도 조금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재밌지만 제가 정말 눈에 꽂혔던 거는 네. 이 강창현이라는 사람의 과거와 강종현. 이 사람이 강종현 예. 과거와 빈 몇 년 사이에 성남 조직폭력배들과 연관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이 얘기가 저는 가장 꽂혔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사에 나왔 디스패치에서 기사에 암시를 준 건 그거죠. 네. 자, 이 강종현 씨, 이 사람이 1984년생, 82년생인가? 84년생이죠? 84년생인데 이 사람은 고향은 강원도고요. 광주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처음에는 아버지랑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폰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길에서 핸드폰 바꾸면 뭐 얼마 엄청난 시장이 엄청나죠. 네. 그게 우리나라 휴대폰 보조금도 많고 보조금이 많죠. 예. 예. 통신회사들은 예. 뭐 비싼 그러니까 통신회사들은 네. 고정적으로 예. 가입자만 받으면 한 달에 예. 1인당 10만 원에서 계속 들어오고 네. 그 돈을 가지고서 계속 바꾸게 만들고 네. 바꾸게 만들고. 예. 그래서 일명 폰팔이를 예. 했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비하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데 폰을 팔던 사람이 몇 년 동안 뭐 그 사이에 뭐 했는지 모르죠. 점점 더 성장이 예. 돼서 뭐 광주에서 올레 KT가 올레죠. KT 네. 고 대리점을 크게 했었다 하는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몇 년이 비고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 다음은 빗썸으로 나타나더라.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패치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빗썸이 자기 돈이냐? 아 성남 조직들하고 일을 했었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거기 흐려놨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성남 그다음에 이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태국에 예. 그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크게 있어서 아까도 우리가 도입부에 예, 말씀드렸던 청부살인 예. 그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에이, 얘기도 설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직전에 지금 듣고 들어온 얘기거든요. 아. 경찰 쪽 뭐 이런 데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첩보기 때문에 예.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태국 온라인 그 도박장 같은 것들 이런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저는 자동 연상되는 게 성남에 있는 코마 트레이더. 저도 코마 트레이딩인가? 예. 코마 코마 트레이더스. 트레이더스. 네. 그러니까 왜 연상이 됐냐면은 네. 저는 이 폰팔이라고 했잖아요. 네. 폰팔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저 통신업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저기 약간 지역 깡패들이 일부 개입하고 한 경우도 네, 있었기 때문에 폰팔이라는 말을 네. 썼는데 코마 트레이드가요. 네. 성남 국제 PJ판가요. 네. 그 마피아 성남 국제 마피아 그쪽하고 관계 있는 회사로 코마 트레이드는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코마 트레이드 대표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형도 확정이 됐었는데 저기 뭡니까 국제 마피아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뭐냐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 때문에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코마 트레이드가 지금 이번에는 이제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거로 됐지만 실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수면 위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샤오미. 한국 그 국내에서 샤오미 되게 잘했어요. 샤오미면은 그 저가 폰의 또 대명사지 않습니까? 혹시 폰팔이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성남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코마 트레이드도 결국 폰팔이라고 하고 다녔을 수 있겠다. 뭐 했어? 이러면 폰팔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연결고리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방송해드린 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5년 사이에 모르는 회장님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회장님들은 멀쩡한 이름이 멀쩡한 회사들을 곤죽으로 만든 상태에서 인수를 하고 싼값에 인수를 하고 다시 매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뭔가를 발행해서
회사를 계속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름은 어렵게 만들어서 네. 관심받기 싫어. 그러니까 잘 기억 안 돼. 어려워. 이게 특징이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사람들 회사들은 네. 이름이 네. 일부러 그렇게 짓나 봐요. 기억하기 어렵게. 정말 회사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지난 5년간 우리가 목격한 건 멀쩡한 회사의 재벌들은 전과자가 되었고 전과자로 의심되는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회장님 소리를 듣고 되더라. 심지어 이제는 텔레비에 나오는 멀쩡한 좋은 배우들의 소속한 회사도 그런 회사들이랑 막 연결이 되어 있고 네. 도대체 이런 돈의 흐름은 누가 만든 것이며 여러분 펀드나 금융시장 관리법은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 정부가 들여다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사모펀드니 무슨 뭐 CB 그렇죠. 채권이니 뭐 이런 것들 발행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무슨 라인 펀드니 뭐 이 그러니까 펀드 그쵸. 사건들 그것도 진짜 네.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